실제로 엄마를 잡아먹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학적인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엄마를 잡아먹는 아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녕하세요. 플리마인드 사이학TV의 정교수와 이쌤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좀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그 좀비 아이? 그 동화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네. 엄마 물어 뜯어먹는 그 아이. 정말 잔혹한 동화였어요. 드라마 안에서 아이들이 보기에 너무 잔혹하다 이래가지고 동화가 뭐 출판되지 못한다. 뭐 이렇게 뭐 이런 스토리들이 있던데 왜 그걸 작가가 그런 동화를 소재로 만들었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려고 하면 저는 이제 첫 번째 동화가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끝까지 느껴볼 수 있어야 된다.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1화에 나왔던 어떤 동화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동화는 잔혹하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잔혹한 동화를 살펴보면 뭔가 부족함이 있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세상에 태어난 그 아이가 계속 외부에 있는 어떤 이 동물이나 사람을 잡아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감정은 없고 식욕만 있는 아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먹으려고만 하는 거죠. 슬프거나 기쁘거나 행복하거나 이런 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엄마는 그 아이의 배를, 식욕을 이제 채워줄 수 있는 걸로 동물들을 계속 잡아주게 되고, 급기야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본인이 스스로 다리도 떼주고 팔도 떼주고, 그렇게 생각하면 엄마를 잡아먹는 아이인 거죠. 근데 실제로 엄마를 잡아먹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분석학적인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다 엄마를 잡아먹는 아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섭지 않아? 갑자기 한숨이 내가 엄마를 잡아먹었는가, 그리고 나중에 아이가 나를 잡아먹는 건가. 삼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삼키게 되는 거죠. 그 삼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들여다보면 부모는 아이에게 삼킴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족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근데 그 부족한 아이를 엄마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어떤 극적인 사랑을 표현한 드라마? 아니죠. 그 동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아이도 사랑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살펴보면 그 사이코지만 괜찮아라고 하는 거에 보면 이제 형제가 나오잖아요. 문강태와 문상태. 형은 부족해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을, 부족한 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부족한 형을 계속 케어하고 보살피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이렇게 지지체계로 해야지 되는 동생이 나와요. 근데 어린 시절을 추억하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보면 엄마는 비가 막 오는데 형만 우산을 씌워주고, 김수현님은 그냥 비를 맞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나도 여기 있는데 라는 눈으로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 다음에 또 자고 있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엄마는 형만 이렇게 끌어안고 자고 있고, 동생은 엄마 옆에 이렇게 가가지고 엄마의 옷자락을 이렇게 꼭 붙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아이는 끊임없이 엄마에 대한 어떤 사랑을 갈구하죠. 근데 부모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아이한테 모든 신경이 다 쏠려 있고, 부족한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지지체계들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동생인 작은 아이한테 표현하냐면, 내가 큰 아이를 키우는 거는 내가 할 테니까 큰 아이를 보살피는 건 네가 해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잔인한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모자르고 부족한 아이를 낳았다라고 부모가 생각하면서 내가 모자르고 부족한 아이를 낳은 것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희생을 감내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가족 구조 안에서 뭔가 부족한 어떤 아이가 태어났을 경우에, 그래서 그 부족함을 본인인 부모가 다 채워야 된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 가족의 구성원 중에 또 다른 아이,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이는 끊임없이 결핍에 대한 부분들로 허기가 지고, 그 다음에 또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 본인의 허기를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슬픔이 계속 잔존해 있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부족한 형을 돌보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도 나를 이렇게 엄마를 이렇게 끌어당겨서 내 옆에 뒀으면 좋겠고 엄마가 나를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이해해줬으면 좋겠고 지지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화 안에 거기에 보면 부족한 아이, 엄마를 잡아먹은 아이가 마지막으로 느낀 것이 엄마의 온기였는지 아니면 본인의 이 욕구, 식욕을 채우는 것이었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어떤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목 안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엄마의 온기를 그리워하죠. 엄마의 온기를 그리워하지 않는 아이는 없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자꾸만 내 부족함으로 인해서 부족한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어떤 이 심리적인 이 잘못된 구조가 만약에 발생되어진다면, 근데 그 집에 만약에 부족한 뭔가 아이 하나밖에 없다면 또 그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근데 밑에 뭐 동생이 생기거나 또는 뭐 형이 그런 아이가 있다거나 이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나눠 가지는 거는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계속 동생이나 정상적인 아이가 그 부족함에 대해서 갈구하고 있다는 걸 부모들은 좀 약간 간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건 세상에 그 어떤 아이도 엄마의 온기를 원하지 않는 아이는 없다.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아이도 엄마의 온기가 없이 자랄 수 있는 아이는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 안에서 김수현이 그 동화를 읽고 울거든요. 나 엄청 되게 서럽게 우는데 저는 약간 그 드라마 속에 그 동화를 보고 김수현이 위로를 받았던 걸까? 아니면 본인의 어떤 과거를 들여다보게 돼서 그 상황이 서글펐던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동화가 어쨌든 엄마는 되게 아이를 위해서 많은 걸 헌신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김수현은 강태는 엄마한테 그런 걸 받지 못했으니까 약간 조금 다른 엄마의 입장과 아이의 입장이 다른 거 상반되는 것 같은데 아마 슬펐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다 받지 못했던 것에 대한 슬픔, 그 다음에 내가 엄마로부터 정말로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온기인데 엄마는 나에게 온기를 주기보다는 계속 책임감만을 부여했잖아요. 형을 지켜라, 형을 돌봐라, 너는 형을 지키고 돌보는 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책임감에 대한 어떤 목 끝까지 올라온 약간 슬픔?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되게 많이 컸어요. 그래서 그 동화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엄마의 사랑? 진정한 엄마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고, 엄마의 사랑을 모든 아이들은 다 갈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갈구하는 아이들은 다들 충분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정말 흠뻑 적셔지고 나면 더 이상 그것이 이제 목마르지 않죠. 근데 적셔지지 못할 경우에는 계속 목이 마르죠. 근데 부모들은 각자 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주겠지만 아이들은 그게 갈구하는 게 있잖아요. 그 부모들한테 좀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진짜 정말 저는 제가 아동 상담을 하니까 답답할 때가 정말 많아요. 진짜 저런 거면 나치를 말지.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정말 올라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 옛날에 뭐 상담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나치를 말지라고 말하고 싶긴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인간이 아무런 목적이나 이유 없이 태어난 인간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 근데 그 목적과 이유 안에는 그 목적과 이유를 이뤄나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 과정에 부모의 역할은 생각보다 엄청 큰 파일을 차지하는데, 부모들은 그냥 그저 잘 먹이면 된다, 뭐 또는 가르치는 걸 가르쳐주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뭐 부족함 없이 다 제공하지 않았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더 이상 뭘 바라냐,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지육식 멀쩡하게, 이건 제가 이제 예전에 상담했던 어떤
학부모 중에 한 명인데 사지육신 멀쩡하게 태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아이도 있고 멀쩡한 아이도 있는 그런 사지육신 멀쩡하게 태어났으니까 사지육신 멀쩡한 아이는 내가 또 줄 만큼 줬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죠. 근데 저는 그렇게 다들 이야기하는 부모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뭔가 역할과 역할 행동이 있는데 내가 부모의 어떤 권위? 그러니까 권위가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부모로서 내가 역할과 역할 행동을 올바르게 수행하려고 한다면 충분히 부모다움을 행동해야지 그 부모다움에 따른 역할과 역할 행동, 그 다음에 또 요구하는 사항들이 생길 수 있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속 결핍이 생기고 그 결핍은 다양한 문제들을 낳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낯을 말지라는 표현보다 이런 뭔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되어질 때 그건 아이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는 더 건강하게 자라기도 하고 부족한 아이가 되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때로는 아이 탓을 하시는 부모들이 많더라고요. 아이 탓을 해야 편하니까. 아 그렇죠. 네.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하지 않고 애 탓을 해야 되게 많이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 이기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기적인 어떤 인간이기는 하지만 부모가 된 이상은 덜 이기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모가 되었다면 덜 이기적임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플리마인드 사이학TV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